안녕하세요. 보타임의 미국 소식입니다. 10월 22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보타임엔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1일 토요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자가 비행기인 보잉 757이 웨스트 palm비치 공항으로 지금 돌아왔습니다. 그간에 루지애나에서 수리를 하였던 이 비행기는 돌아왔는데 한 가지가 딱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T자라고 꼬리 날개에 표식이 되어 있던 것이 성조기로 바뀐 것입니다. 이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에 도전하겠다는 뜻으로 많은 분석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성조기를 넣었다고 하는 것은 미국을 대표하겠다는 뜻을 상징하는 것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신중에 2024년 대선에 출마할 것을 암시적으로 나타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그의 트레이드마크인 비행기 트랩을 내려오면서부터 엉뚱한 소리로 연설을 시작하는 것으로 유명하였습니다. 마가라는 단어도 그가 비행기 트랩에서 내려오면서 만들었던 단어이기도 하고 또 아메리카 퍼스트, 세이브 아메리카 모든 그의 구호가 그 비행기 트랩을 내려오면서 만들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이 트랩 연설을 할 것으로 기대되어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어떤 새로운 문구가 나올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인트루이스에 소재하고 있는 제8회 순회 항소법원에서 학자금 탕감에 대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시행령을 멈춰달라고 하는 5개 주의 청원이 오늘 받아들여져서 학자금 대출 탕감 시행을 중단하라는 항소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모든 학자금 대출을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미국 전역에 약 4,400만의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해당이 되고 있는 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시행령은 약 2,200만 명이 벌써 2, 3일 사이에 다 신청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돈을 안 내도 좋다는 이런 정책에는 전부 다들 너도 나도 다 같이 빚 있는 사람들은 몰려들게 마련입니다. 한편 백악관 출입기자가 조 바이든에게 개인 대출에 대한 탕감은 언제 해줄 것입니까? 하고 묻자 조 바이든이 인상을 팍 쓰면서 그냥 지나치고 있습니다. 찔리긴 찔리는 모양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엠파이어주에 지금 붉은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공화당 후보였던 리 젤든이 캐티 호철 민주당 후보를 제끼고 선두를 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과 지난달인 9월 말까지만 해도 약 9포인트가 뒤지고 있던 리 젤든 의원이 오늘은 드디어 45.6% 대 45.3%로 근소한 차로 캐티 호철 후보를 제치고 선두로 나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간의 공화당 지지 추세를 보면 선거가 2주 남은 앞으로는 더욱더 그 격차가 벌어질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리 젤딘이 당선된다고 하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주에서는 대격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뉴욕 투 LA라고 하여 미 전역에 붉은 물결이 일고 있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뉴욕이 주지사가 공화당으로 넘어간다고 하면 대부분의 미 전역의 주지사는 공화당으로 넘어가는 것이 보통 관례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지 궁금하긴 하나 2주 남은 기간 동안에 붉은 물결은 더욱더 거세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헐리우드, 캘리포니아 헐리우드가 아닌 플로리다 헐리우드에서 깜짝 이벤트 쇼가 하나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바로 론 디산티스 주지사가 리널드 스카이널드의 공연장에 나타난 것입니다. 모든 청중들이 환호를 하면서 USA를 외치기 시작하자 론 디산티 주지사는 연설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무대에 그의 부인과 또 그의 자녀들과 함께 올랐습니다. 2022년 초에 그들의 리더인 자니와 다니 젠트가 스윗 플로리다라고 하는 싱글 앨범을 발표하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론 디산티 주지사의 인기는 역시 하늘을 치솟고 있습니다. 그 가사에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은행에 가져갈 수 있습니다는 가사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0월 21일 금요일 늦게 인류위원회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소환장을 정식으로 발부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소환장을 받고 염려를 놓고 오히려 흥분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입담 좋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인류위원회의 허구성을 폭로할까 하는 것에 기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11명의 선택되지 않은 위원들이 앉아있는 데 대하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포문을 열고 그들을 어떻게 조리돌림할지 지금 기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리즈 체니와 긴징의 경우에는 공화당에서 파견한 공화당원도 아닙니다. 민주당 자기들 멋대로 만들어 놓고 또 두 번째는 낸시 펠로시가 실제적으로 인류위원회가 결성되게 됐던 소요 사태에 주방위군 투입을
막았고 또한 DC 경찰국장도 그에 대하여 함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16,000시간에 해당하는 선량한 시민들에 대한 탄압 근거가 되고 있는 모든 동영상을 다 공개하라고 요구할 것이 기대되어지고 있는 가운데 과연 이 엉터리 위원회가 어떻게 대처할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워싱턴 DC 판사는 스티브 배넌에게 벌금 6,500불에 구류 40일을 오늘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구류 조건에는 11월 15일까지 유예를 두고 11월 15일부터 살아라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스티브 배넌이 항소할 것으로 비춰지고 있으며 과연 항소에서는 어떤 판결이 나올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스티브 배넌은 이 인류위원회를 조롱하면서 모스코바 쇼 재판이라고 비하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에 열받은 인류위원회가 그를 타겟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캥거루 법정에서 판사는 그에게 이런 형량을 때렸는데 과연 항소심에서 법리적인 해석이 이렇게 나올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판결문에 11월 15일까지 구속유예 기간을 준 것은 그간에 스티브 배넌 보고 방어를 하라고 텀을 준 것 같습니다. 과연 판사가 누구 편인지 아직도 아리송하기만 한 판결이기도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학생들에게 강제 백신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오늘 5개 주의 주지사들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5개 주의 주지사들은 아칸소, 플로리다, 오클라호마, 테네시, 버지니아 주지사들입니다. 이들은 학생들에게 쓸데없는 코비드를 맞힐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입생과 기본 학생들에 대하여 모든 공립학교에서는 앞으로 코비드-19에 대한 백신 여부를 묻지 않겠다고 오늘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Saturday Night Live라고 하는 SNL 프로그램에서 바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는 인류위원회를 패러디하였습니다. 이 패러디가 나가자마자 지난주에 폭발적으로 인기를 얻어 단 이틀 만에 200만에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많은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댓글이 SNL 제작자 여러분, 당신들은 그동안에 엉뚱한 짓을 하였습니다. 최근에 시청률을 바닥치고 있는 이 SNL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민주당원들을 추적하여 그들을 패러디하여 올리는 것입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민주당을 추적하여 그들을 풍자하게 되면 시청률이 오른다는 결론입니다. 그간의 민주당과 또는 딥스테이트를 건드리는 것을 금기시하여왔던 이 방송국에 하나의 큰 팁을 주고 있는 국민들입니다. 시청자가 원하는 것을 방송해야 되겠죠. 오늘의 마지막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겨울이라고 하자 지금 역시 프로파간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새로운 코비드 변종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슬슬 군부를 지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자세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닥터 파우치가 2차 부스터 샷까지 4차를 다 맞았으나 2번이나 감염이 되었습니다. 한편 파이자 회장도 2차 부스터까지 다 맞았으나 그도 역시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오바마 역시 2차 부스터 샷까지 다 맞았습니다. 역시 코로나에 또 걸렸습니다. 과연 이런 코로나 백신을 왜 맞아야 하는지 또 왜 놔줘야 하는지 저도 지금 아직도 알쏭하기만 합니다. 여러분은 알쏭하지 않으십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